삼국지를 보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형주입니다. 유비도 형주를 원했고 손권도 형주를 포기할 수 없었고 조조 역시 형주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땅이야 많을 텐데 왜 굳이 형주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왜 이 지역 하나를 두고 그렇게 오래 신경전을 벌였을까? 왜 형주를 잃고 얻는 문제가 삼국지 전체 흐름을 흔들 정도로 커졌을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주를 이해하면 삼국지가 단순히 사람 싸움이 아니라 공간과 구조를 두고 벌어진 전쟁이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형주는 왜 모두가 탐낸 땅이 되었을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잡아야 합니다. 삼국지에서 어떤 땅이 중요하다는 말은 그 땅 자체가 예뻐서도 아니고 그 땅에 돈이 많아서만도 아닙니다. 그 땅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군대를 움직이게 하고 보급을 잇게 하고 다른 지역과 다른 세력을 연결하는 전략적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즉, 형주는 좋은 땅을 넘어서 판을 바꿀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형주는 위치가 좋았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말하면 북쪽과 남쪽을 잇는 길목이고 동쪽과 서쪽의 흐름도 걸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형주를 잡느냐에 따라 어디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지, 어디서 보급을 이어갈 수 있는지,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를 견제할 수 있는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삼국지는 늘 사람만 보면 반쪽짜리로 보입니다. 어떤 인물이 강한가, 누가 더 의리가 있는가, 누가 더 머리가 좋은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판은 결국 누가 어느 공간을 잡고 있느냐로 움직입니다. 형주는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그곳을 잡으면 단순히 땅 하나를 갖는 것이 아니라 흐름 하나를 쥐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탐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형주가 단순한 방어 거점이 아니라 공격의 발판이 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땅은 지키기엔 좋지만 거기서 더 나가긴 어렵습니다. 반대로 어떤 땅은 그 자체로 완벽한 요새는 아니어도 다음 수를 두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형주는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즉, 형주를 가진다는 건 그냥 내 것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이후에 어디로 더 뻗어갈 수 있느냐와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유비에게 형주는 특히 더 중요했습니다. 유비는 처음부터 자기 땅이 단단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떠돌고 기회를 잡고 관계를 만들고 조금씩 기반을 쌓아간 사람입니다. 그런 유비에게 형주는 드디어 자기 판을 넓힐 수 있는 현실적 발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상과 명분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나라가 되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형주는 유비에게 그 공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형주를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형주가 손권에게도 너무 중요한 생존선이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주 문제를 볼 때 유비가 형주를 필요로 했다는 쪽에 더 쉽게 감정이 갑니다. 하지만 손권 입장에서도 형주는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나라, 즉 강동 세력 입장에서 형주는 단순히 바깥 지역이 아니라 내 안전과 직결되는 완충지대이자 연결지대였기 때문입니다. 강동은 오래 버티는 힘이 강한 세력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 공간을 아무렇게나 내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형주처럼 내 곁에 붙어 있고 내 움직임과 북쪽 세력의 남하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은 더더욱 민감합니다. 즉, 손권에게 형주는 욕심의 대상이기 전에 불안을 막아주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탐나서 뭔가를 갖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잃으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붙잡기도 합니다. 형주는 손권에게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주 문제는 단순히 땅 욕심이 아니라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도 연결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형주가 조조에게도 남쪽을 안정시키는 핵심 축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북방을 장악해가며 점점 더 큰 세력이 됩니다. 그런데
북방의 승리만으로 천하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남쪽을 보아야 하고 강동을 견제해야 하고 유비 같은 인물이 어디서 다시 살아날지를 늘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형주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주를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조조 입장에서 남쪽의 위협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주가 약한 손에 있으면 조조가 밀어붙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형주가 유비나 손권 쪽에서 제대로 기능하면 조조 입장에서는 남쪽 문제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즉, 형주는 조조에게도 그냥 먼 땅이 아니라 남쪽 판 전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축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비, 손권, 조조 모두에게 형주는 각자 다른 이유로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형주는 삼국지에서 가장 위험한 땅 중 하나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형주가 누구 것인가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땅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떤 땅은 처음부터 누가 장악하고 있고 누가 중심인지 비교적 분명합니다. 하지만 형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이동, 동맹과 배신, 임시 점유와 장기 점유가 반복되면서 형주의 소유권과 지배권은 계속 민감해집니다. 누군가는 빌려줬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맡아 지켰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원래 자기 안전을 위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생기느냐? 공간의 문제가 곧 관계의 문제로 바뀝니다. 즉, 형주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신뢰와 약속, 동맹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는 문제로 변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돈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고 느끼는가의 문제입니다. 형주는 바로 그 감정을 계속 키웁니다. 손권 쪽에서는 형주를 계속 유비가 붙잡고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유비 쪽에서는 형주를 놓는 순간 자기 미래가 흔들립니다. 조조는 그런 균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형주는 세 세력의 이해관계가 가장 날카롭게 맞닿는 공간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형주가 삼국지의 동맹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시험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국지를 보다 보면 동맹은 늘 잠정적입니다. 손권과 유비도 적벽에서는 손을 잡지만 그 손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맹은 늘 공통의 적이 클 때 유지되고 공간과 이익이 직접 부딪히면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형주가 바로 그 흔들림의 중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조조를 막아야 하니까 서로 양보와 협력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공통의 적보다 공통의 땅이 더 예민해집니다. 같이 지켜야 할 땅이 아니라 누가 가져야 할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동맹은 약해집니다. 형주는 삼국지에서 왜 함께 싸운 사람들이 결국 다시 갈라서는가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이 그렇게 만듭니다. 공간이 이해관계를 만들고 이해관계가 불신을 만들고 불신이 동맹을 무너뜨립니다. 형주는 바로 그 구조의 중심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형주가 유비 세력의 성장과 촉 진입을 가능하게 만든 길목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유비가 나중에 촉으로 들어가 자기 나라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흐름을 보려면 형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형주는 단지 그 순간의 거점이 아니라 유비가 떠도는 인물에서 기반을 가진 군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즉, 형주가 있었기 때문에 유비는 다음 수를 둘 수 있었고 그 다음 수가 촉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곧 형주를 잃는다는 것이 단순히 땅을 잃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주 문제는 유비에게 감정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살아남느냐, 나라의 골격을 만들 수 있느냐,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느냐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런 공간은 절대 쉽게 포기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형주를 잃는 순간이 곧 촉의 운명을 흔드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주의 중요성은 누가 가질 때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잃을 때 더 크게 드러납니다. 특히 유비 진영에게 형주는 얻었을 때보다 잃었을 때 그 가치가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형주를 잃으면 촉과 바깥 세계를 잇는 구조, 오나라와의 관계, 조조를 견제하는 남쪽의 축, 이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군사 문제를 넘어서 촉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까지 건드립니다. 즉, 형주는 있어도 중요한 땅이지만 없어지면 훨씬 더 치명적인 땅입니다. 이런 땅은 당연히 모두가 탐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면 강해지고 상대가 잃으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공간은 그 자체로 내게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상대에게 치명상을 주는 공간입니다. 형주가 바로 그랬습니다. 9번째 이유는 형주가 중간지대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에는 가운데 있는 공간들이 늘 중요합니다. 완전히 뒤쪽에 있는 땅보다 여러 세력이 맞닿는 중간지대가 더 위험하고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간은 전쟁이 지나가고 동맹이 시험받고 보급이 오가고 배신이 현실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형주는 단순히 지도 위 한 칸이 아니라 삼국지 전체의 긴장이 응축된 공간입니다. 북쪽의 압력, 남쪽의 방어, 동쪽의 불안, 서쪽의 기회가 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형주는 평범한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천하의 균형추 같은 존재가 됩니다. 누가 형주를 잡느냐에 따라 다음 전쟁의 방향이 달라지고 다음 동맹의 가능성이 달라지고 누가 더 오래 버틸지가 달라집니다. 이쯤 되면 왜 모두가 형주를 탐냈는지 이해가 됩니다. 형주는 단순히 넓은 땅이 아니라 삼국지 전체의 숨통 같은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10번째 이유는 형주가 사람보다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삼국지를 보다 보면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감정이 갑니다. 유비가 어떻고, 관우가 어떻고, 손권이 어떻고, 조조가 어떻고를 먼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형주 문제를 보면 결국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구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쁜 공간에 서 있으면 흔들립니다. 아무리 동맹이 좋아도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부딪히는 공간에선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의리가 있어도 생존과 직결되는 공간 문제 앞에서는 감정만으로 못 버팁니다. 형주가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형주는 사람들의 욕심을 부른 땅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누구나 붙잡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그래서 더 비극적입니다. 서로 미워해서 싸운 게 아니라 각자 살아남으려니 싸울 수밖에 없는 공간. 형주가 그런 곳입니다. 결국 형주는 왜 모두가 탐낸 땅이 되었을까요?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주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의 흐름을 잇는 전략적 중심지였고 그 땅을 가지면 다음 수를 둘 수 있었으며 잃으면 생존과 확장과 동맹 구조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중요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형주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삼국지의 흐름과 세력 균형을 움직이는 핵심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탐냈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고, 그래서 삼국지 전체를 흔드는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형주는 단순히 좋은 땅이 아니라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천하의 흐름과 동맹과 생존 구조가 달라지는 전략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삼국지의 모든 세력이 탐낼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삼고초려는 왜 제갈량 전설의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유비의 한 번의 선택이 훗날 삼국지 전체의 상징이 되었는지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